오늘도 평화로운 1899년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잠깐 마을에서 말썽을 부린 우리의 아서는 결국 현상 수배범이 되어버리는데요. You're coming with me nice and quiet, understand? Your ass is down! 마을에서 도망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아서의 현상금을 얻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들이 아서를 쫓기 시작하죠. 긴 추격전 끝에 배고픔이 밀려온 아서는 인적이 드문 곳에 말을 멈추고 캠프를 차리는데요. 비축해뒀던 말린 고기와 빵은 진작에 먹어버렸고 주변에는 사냥할 짐승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비상시를 대비해 배낭 안에 무언가를 넣었던 걸 기억해내는데요. 이때 아서가 가방 속에서 무심하게 꺼내든 것은 작고 투박한 깡통 하나였습니다. 단단한 칼로 뚜껑을 젖히자 달콤한 시럽에 푹 절여진 황도 복숭아가 탐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데 냉장고도 없고 물류도 원활하지 않았던 서부시대에 어떻게 이런 과일을 캔에 담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거친 황야를 누비던 카우보이들의 든든한 한 끼이자 사람들의 비상식량이 되어주었던 통조림. 그렇다면 어떤 통조림이 있었고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서부 개척시대의 통조림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도대체 이 통조림이란 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통조림의 역사는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유럽 전역을 상대로 전쟁을 하던 나폴레옹은 군대의 식량 보급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당시 군대는 행군 안의 지역에 농가를 털거나 식량을 사서 해결하는 현지 조달 방식을 썼는데요. 하지만 적군이 후퇴하면서 마을을 통째로 태워버리고 식량을 숨겨버리는 청야 전술을 쓰게 되면서 이 방법은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은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훈제하는 것 뿐이었는데요. 너무 짜서 병사들이 갈증에 시달렸고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썩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먹지 못하니 병사들이 괴혈병에 걸려 전투도 하기 전에 쓰러져 나갔죠. 결국 프랑스 정부는 식량을 신선하게 장기 보관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12,000프랑을 주겠다라고 공고를 내걸었는데요. 이때 요리사였던 니콜라 아페르는 14년간의 연구 끝에 병조림 방식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와인병에 음식을 넣고 코르크 마개로 밀봉한 뒤 끓는 물에 삶아 미생균을 살균했죠. 아페르의 병조림은 효과적이었지만 전쟁터에서 쓰기엔 너무 무겁고 잘 깨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점을 영국의 피터 듀란드가 파악하고 1810년에 주석을 입힌 철제 용기를 사용하는 특허를 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통조림의 시작이었죠. 이후 영국의 최초의 통조림 공장이 세워지면서 영국 해군에 식량을 납품하기 시작했고 통조림 기술은 182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통조림은 동부 해안 도시에서 굴이나 가재 같은 해산물을 담아 파는 정도였는데요. 이후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인해 대량의 통조림이 생산되었고 자연스럽게 통조림은 미국 시장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통조림이 생기고 48년간 캔 따개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처럼 캔을 따기 위한 손잡이도 없었고 말 그대로 밀봉된 철제 통이었습니다. 1858년 미국의 에즈라 워너가 최초의 전용 캔 따기를 발명했지만 대부분은 칼로 따서 먹는 게 일반적이었죠. 통조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 이제 서부 개척시대에 먹었던 통조림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서부 개척시대에 가장 많이 팔렸던 통조림은 과연 어떤 통조림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서부에서 가장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던 통조림은 바로 굴 통조림이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굴 통조림 생산지였던 볼티모어에는 1860년대에 이미 100개가 넘는 굴 통조림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880년대에는 연간 약 5천만 파운드 이상의 굴이 통조림으로 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인기 있는 통조림이 굴이었을까요? 척박한 서부 내륙에서 신선한 소고기를 먹는 것은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고 보관이 어려웠던 반면 대량 생산된 굴 통조림은 가격이 매우 저렴해져서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볼 수 없던 서부 광산촌과 농장에서 굴 통조림은 부유층과 빈곤층 모두가 즐기는 국민 음식이 되었죠. 굴 통조림 그대로 먹기도 했지만 냄비에 넣고 물이나 우유, 버터와 후추를 뿌려 스튜로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해산물 통조림으로는 연어 통조림이 있었는데요.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온 굴 통조림과 달리 연어 통조림은 서부 해안에서 생산되어 대륙 전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간 역수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크래커나 빵 사이에 끼워 먹기도 했지만 통조림 연어를 으깨고 밀가루, 달걀, 말린 허브와 섞은 뒤 동그랗게 빚어 프라이팬에 튀긴 연어 케이크로도 먹었죠. 해산물 말고도 고기를 통조림으로 먹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콘드비프 통조림이 유명하죠. 이름에 콘이 들어가서 옥수수가 들어간다고 오해하곤 하는데요. 사실 콘드비프의 콘은 소금 알갱이를 뜻합니다. 보관하기 위해 사용했던 커다란 소금 결정이 마치 곡식 알갱이 같다고 하여 콘드라는 이름이 붙었죠. 콘드비프 통조림은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핵심 전투 식량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전역한 병사들이 서부로 이주하면서 콘드비프 통조림을 찾는 수요가 폭증했고 이후 서부 잡화점의 필수 품목이 되었습니다. 해산물 다음으로 많이 먹었던 통조림은 바로 야채 통조림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먹었던 건 토마토 통조림이었습니다. 잠깐 얘기가 새버리지만 토마토가 야채인지 과일인지 한때는 법적 분쟁까지 일어났는데요. 당시 미국 대법원에선 토마토는 채소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과체류라고 따로 분류되고 있죠. 버려진 서부의 군사 요새나 광산 캠프의 쓰레기 더미를 파보면 발견되는 식료품 캔의 50% 이상이 토마토 통조림인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척박한 서부 환경에서 토마토 통조림은 식량, 음료, 상비약 세 가지 역할을 다 해주었습니다. 서부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 마시면 배탈이 나기 일쑤였고 사막지대에서는 물 자체가 귀했는데요. 내용물의 약 90%가 수분이었던 토마토 통조림은 사실상 마시는 통조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게다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구하기 힘들었던 서부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토마토 통조림은 괴혈병으로 고통받던 개척민들을 구해줬죠. 당시 서부의 주식이었던 육포나 소금 절인 고기는 너무 딱딱하고 냄새가 났는데요. 토마토의 산미와 감칠맛은 고기의 노린내를 잡고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소스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맛없는 재료도 토마토 통조림과 함께 끓이면 먹을만한 스튜가 되었죠. 다음으로 많이 먹었던 야채 통조림은 옥수수 통조림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작물이었던 옥수수는 통조림 산업에서도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옥수수 통조림은 특이하게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는데요. 옥수수 알갱이를 으깨어 걸쭉하게 만든 크림 스타일과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홀 커널 스타일이죠. 크림 스타일은 별도의 재료 없이도 수프처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고 아삭한 식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요리 재료로 쓸 때 홀 커널 스타일의 옥수수 통조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알갱이와 리마콩을 섞은 통조림도 있었는데요. 썩포타시라 불리는 이 음식의 통조림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골고루 섞인 완벽한 한 끼 식사 대용이었습니다. 야채 통조림하면 강낭콩 통조림은 빼먹을 수 없는데요. 원래 마른 콩을 요리하려면 하룻밤 동안 물에 불리고 10시간 이상 삶아야 했지만 통조림 콩은 따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잦은 카우보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콩 통조림은 단순히 소금물에 절인 형태였는데요. 1861년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길버트 벤 캠프의 아들 프랭크 벤 캠프가 기존의 콩 통조림에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만든 콩 통조림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이크드 빈스 통조림의 최초였죠. 다음은 과일 통조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살구, 복숭아, 파인애플, 딸기 등 당시에도 다양한 과일들을 통조림으로 먹었는데요. 거친 황야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사치품이었죠. 과일 통조림은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진한 설탕 시럽을 사용했는데요. 당시 설탕은 귀한 수입품이자 값비싼 재료였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일 통조림은 자연스럽게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숭아는 과일 통조림의 제왕이었죠. 당시의 통조림 제조 기술은 고온의 압력솥에서 살균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딸기같이 과육이 약한 과일들은 이 과정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뭉개졌습니다. 반면 복숭아는 고온 처리를 거쳐도 특유의 식감과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죠. 게다가 캘리포니아의 기후는 복숭아 재배에 최적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통조림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다른 과일에 비해 복숭아 통조림의 공급량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과일 통조림을 먹을 때 알맹이보다 남은 시럽을 더 귀하게 여기기도 했는데요. 너무 달고 귀한 액체였기에 남은 시럽을 물에 타서 과일 주스로 만들어 온 가족이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통조림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선 당시에 먹었던 주전부리, 과자와 사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동력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